안녕하십니까. 항우 본기 12번째 시간입니다. 항우와 한왕이 광무에서 사수를 사이에 두고 수개월 동안 대치를 하고 있을 적에 평화로운 위나라 땅을 근거지로 해서 항우의 군량수송로를 자주 끊어버립니다. 여기 대량이 이 위나라 땅입니다. 여기가 팽월의 근거지예요. 그러니까 여기 팽성에서부터 평양까지 가는 군량수송로를 자주 약탈해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사수는 이 남쪽에서 시작해 가지고 평양과 성고 사이로 흘러들어가는 이 황하로 흘러들어가는 하나의 지류예요. 이 황하가 이렇게 이 발해로 흘러가는 게 황하입니다. 항우가 이것을 근심해서 속히 전투를 끝낼 생각으로 높은 곳에 도마를 설치해서 한왕의 아버지인 유태공을 그 위에 올려놓고 옆에는 큰 솥을 걸어놓고 지금 네가 빨리 항복하지 않으면 네 아버지를 삶아버리겠다 라고 소리칩니다. 그러자 한왕이 나서서 내가 너와 함께 북면하여 의제에게 명을 받고 출정할 적에 의제 앞에서 너와 내가 형제가 되겠다고 약조를 하였다. 그러니 내 아버지는 곧 너의 아버지이다. 반드시 네 아버지를 삶아 먹으려고 할진된 잘 삶아서 나에게도 한 그릇 보내주면 고맙겠다 라고 합니다. 항우가 성질이 뻗쳐서 유태공을 삶아버리려고 하자 이때 항백이 나서지요. 그런데 실제로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위문우라는 사람이 악양이라는 장수를 보내서 이 사람이 악의 그 유명한 악의 선조입니다. 중산국을 점령하라고 하니까 중산국에 쳐들어갔는데 중산국 군주가 그 아들을 삶아서 보내버립니다. 아무튼 항우가 성질이 뻗쳐서 유태공을 삶아버리려고 하자 이때 항백이 나섭니다. 천하지사가 어떻게 귀결될지는 아직 알 수가 없고 천하를 다스리는 사람은 가정사는 돌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비록 유태공을 삶아 죽인다고 할지라도 전세에 전혀 도움이 되는 것이 없고 적을 분노하게 하며 천하 사람들이 다 대왕을 무도하게 여겨서 화근만 늘어날 뿐입니다. 라고 말을 하니 항우가 유태공을 삶아 죽이지 않고 그냥 그대로 내려놓습니다. 사기 회우무 열전에 의하면 회우무 환신이 한왕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항우가 진노해서 큰 소리로 꾸짖으면 천 사람이 모두 두려워서 엎드리지만 재능 있는 장수를 믿고서 병권을 맡기지를 못하니 이것은 필부의 용맹일 따름입니다. 항우가 사람을 대할 적에는 공경하고 자애로우며 말도 온화하게 합니다. 또 항우에게는 아내자 같은 인정이 있어서 누군가가 병들면 눈물을 흘리며 약도 주고 음식도 나누어집니다. 그러나 정작 봉작해야 될 만한 큰 전공이 있는 사람에게 임명장을 내어주는 데에 이르러서는 그 임명장을 다 만들어 놓고서도 차마 내어주기가 아까워서 지니고 다니다가 호주머니 속에서 임명장이 다 닳아버립니다. 라고 한 걸 보면 항우가 부하장수들에게는 인정이 있고 초나라 귀족 출신다운 예를 차리는 면이 있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여간 지루한 지구전이 계속되자 항우가 나서서 천하가 수년간 흉흉한 것은 다만 우리 두 사람 때문이다. 그러니 우리 단둘이 겨루어서 결판을 내자 라고 도전을 하자 나는 지혜는 겨룰지언정은 힘은 겨루지 않는다 라고 일축해 버립니다. 그러자 항우가 장사를 내보내서 도전을 하는데 유방군 속에서는 말에 탄 채 활을 잘 쏘는 두 번이나 사서 활을 쏘아서 도전해온 초나라 장수 3명을 연달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곳 지형이 아마 이렇게 생긴 데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가 동광무, 여기가 항우 진영이죠. 여기가 서광무, 여기가 유방 진영이고요. 여기가 다 산꼭대기인데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한 100보밖에 안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백 보면은 여기 쇠뇌를 쏘아가지고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거리죠. 그리고 그 사이에 이렇게 계곡처럼 깊은 계곡인데 이렇게 사수가 이렇게 황하 쪽으로 이렇게 흘러간 거예요. 항우가 노해서 스스로 갑옷을 입고 극을 지니고 도전을 하는데, 극이라고 하는 병기는 창으로도 쓸 수 있고 칼로도 쓸 수 있도록 만들어진 병기입니다. 하여간 항우가 이 극을 지니고 도전을 했는데 두 번이 쏘려고 하자 눈을 크게 부릅뜨고 큰 소리로 꾸짖으니까 활을 쏘기는커녕 감히 항우를 쳐다보지도 못하고 군중 속으로 몸을 숨겨버리고 다시는 나오지도 못합니다. 항우의 기는 능히 세상을 주접할 만하다라고 했는데, 기로서 타인을 제압하는 항우의 기상이 여기서도 유감없이 잘 드러납니다. 이쯤 되자 유방도 자기 군대의 사기를 올려주어야겠다고 판단했는지 항우의 죄목을 들어서 낱낱이 헤아립니다. 사기에서 죄목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 의제를 시해한 것과 윗사람인 경자군 송이를 시해한 것과 항복한 진나라군 20만 명을 죽인 일 등일 것 같습니다. 항우가 성질이 버쳐서 한판 붙어보자고 하지만 유방이 들어주지를 않았는데, 항우가 국노수를 숨겨놓았다가 쇠뇌를 쏘아서 유방을 맞추자 유방이 부상을 입은 채 성 안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한편 한신이 이미 하북 땅을 항복받고 제나라 땅을 평정했다는 말을 들은 항우가 용조를 보내서 한신군을 공격하게 했지만 한신의 기마부대 장수인 관영이 용조를 죽여버리고 초군을 대파해버립니다. 이걸로 인해서 한신은 스스로가 제나라 왕이 되어버립니다. 용조가 죽고 군이 대패했다는 말을 듣는 항우가 두려워해서 우윗사람인 우섭을 보내서 강화하고 내 편이 되어달라고 한신을 달래지만 한신이 듣지를 않았죠. 이때 적이 강하면 도망치고 약할 때면 공격하는 팽월이 항우가 없는 틈에 다시 위나라를 평정해버리고 항우의 군량 운반도로를 끊어버리자 해춘후인 대사마 조구중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성고를 지키기만 하고 한나라군이 도전하더라도 더 이상 동진하지 못하도록만 하라. 나는 보름 안에 팽월을 죽이고 다시 돌아오리라. 그리고는 동쪽으로 가서 진류와 외황 땅을 공격했는데 외황 사람들이 수일간을 버티자 그리고 나서 항복을 했는데, 항우가 노해서 외황에 사는 15세 이상 모든 남자들을 성 동쪽으로 모이게 해서 거기다 무저 죽여버리라고 명을 내립니다. 이때 외황 태수의 보좌관격인 사람의 아이 하나가 나이가 13이었는데 항우에게 가서 유세하기를, 팽월이 강제로 외황 사람들을 겁박하는 바람에 두려워해서 우선 항복을 하고 대왕이 오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대왕이 오셨거늘 지금 외황 사람들을 묻어 죽이려고 하신다면 외황으로부터 이동해 있는 위나라 땅에 10여 개의 성이 있는데 항복한 외황 사람들을 모두 죽여버렸다는 소문이 나면 앞으로 어느 땅에 누가 대왕에게 항복하려 들겠습니까? 항우가 그 말을 옳게 여겨서 외황에 묻어 죽이려고 했던 대상자들을 모두 사면해 주자 수양 땅에 이르기까지 다투어 항우에게 항복을 합니다. 한편 항우가 없는 것을 한 한나라군이 자주 초나라군에게 도전을 하는데 초나라군이 응전하지를 않았습니다. 한나라군이 병사들을 시켜서 5, 6일간 욕설을 퍼붓게 하니 대사마 조구가 노해서 병력을 이끌고 사수를 건너가게 했는데 반쯤 건널 무렵에 한나라군이 공격을 가해서 초나라군을 대파해버리고 초나라 보화를 다 차지해버립니다. 대사마 조구와 장사 예와 사마은은 다 스스로 목을 베어 자결해버립니다. 이때 항우가 수양에 있었는데 조구가 패했다는 말을 듣고 즉시 병력을 이끌고 돌아옵니다.
한나라군은 그때 마침 평양 동쪽에서 종림매를 포위하고 있다가 항우가 돌아왔다는 말을 듣고 두려워해서 모두 험한 산속으로 도망쳐 버립니다. 당시 한나라군이 항우를 전투의 화신처럼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잘 말해주는 대목이지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이고요. 옛날의 성현들의 현명한 대처법이 들어있는 고사성어 시간입니다. 오늘의 고사성어는 당랑거철입니다. 전한시대의 연땅 출신인 한영이라는 사람이 한시 외전이라는 책을 지었는데 제8권에 이런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춘추시대에 제나라의 장공이 사냥을 나가는데 사마귀 한 마리가 장공이 탄 수레 앞을 막아섰던가 봅니다. 이 벌레 이름이 무엇이냐? 예, 전하, 사마귀라고 하는 벌레이온데 이 벌레는 나아갈 줄만 알고 물러설 줄을 모르는 벌레이옵니다. 제 힘은 헤아려 보지도 않고 아무리 강적이라고 할지라도 가볍게 여기고 돌진하는 녀석이옵니다. 그래? 이놈이 사람이었더라면 반드시 천하의 용사가 되었겠구나. 비록 미물이지만 그 용기가 가상하니 수레를 피해 가도록 하라 라고 하고 수레를 돌려갔다고 합니다. 이 말이 바로 당랑거철입니다. 사마귀를 당랑벌레라고도 하고 범아제비라고도 합니다. 만약 한왕 유방이 항우가 1대1로 싸우자고 제안했을 때 제 힘을 헤아려 보지도 않고 도전에 응했더라고 하면 결과는 아마 자명하겠죠.